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혼은 싫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 관계. 정으로 이어온 세월이 있지만 매일이 피곤하고 싸우자니 지치고 그렇다고 헤어지자니 두려운 마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건강, 자녀, 재정, 그리고 남은 생을 홀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함께 몰려오니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시니어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모든 관계가 이혼이나 참음이라는 극단적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는 조금 다른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죠. 처음엔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함께 고생하며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룸메이트처럼 살고 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고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삽니다. 남편은 제 말에 무관심하고 저는 그 무심함에 지쳐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지만 이 나이에 혼자가 될 용기가 없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너무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이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뿐 아니라 지금의 시니어 부부들도 오랜 세월 쌓인 서운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아이와 생계를 위해 참고 버텼지만 이제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나니 서로가 낯설고 공허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관계가 이렇게 된 뒤에도 반드시 극단적인 선택만이 답은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더라도 함께 살아야 할 현실이 있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해법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부터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세월은 사람을 바꾸고 부부의 모습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기대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의 경계를 건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깊게 다루겠습니다. 또한 감정의 앙금을 덜어내는 대화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쌓아온 서운함을 풀지 않고는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늘 고통스럽기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서로의 삶을 인정하며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은 힘들고 같이 사는 건 지옥 같다는 생각은 결코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지점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그 방황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통찰을 줍니다. 잠시 뒤에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 더 이상 싸우지 않고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길을 찾아낸 한 부부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선택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살기엔 지치고 헤어지자니 두려운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삶을 지켜내며 새로운 형태의 동반자로 남을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사연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결혼 생활이 40해를 넘었지만 이제는 남편과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낀 지 오래되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고 친구 같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했어요. 대화를 시도하고
여행을 제안하고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죠. 하지만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귀찮다며 외면했습니다. 점점 저는 말이 줄었고 마음의 문도 닫혔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결심하기엔 용기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아이들 앞에서 이혼한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말라버릴까 두렵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연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서늘해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우리 부모 세대 혹은 지금의 시니어 부부들은 젊을 때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는 생계, 자녀, 집안의 안정을 위해 수많은 상처를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부부만 남은 집은 낯설고 쓸쓸합니다. 결혼 생활이 한때의 사랑과 우정으로만 유지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부부가 이 단계에서 선택지를 두 가지밖에 떠올리지 못합니다. 첫째, 참고 산다. 둘째, 이혼한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도 길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함께 살지만 지옥이 아닌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먼저 감정의 고갈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에게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느끼길 기대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결혼은 사랑뿐만 아니라 동반자 관계, 생활의 연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냉랭함이 단순히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각자의 삶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이 전부였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각자의 관심사와 시간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취미, 친구, 사회활동, 봉사, 공부 등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야 부부관계의 숨통도 트입니다. 서로에게만 기대어 살아가려 할 때 실망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뿐이니까요. 또 하나, 노년의 부부는 분리와 연결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모든 시간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하루 중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오전에 요가나 독서 모임을 가고 남편은 오후에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각자만의 세계를 누립니다. 이렇게 분리된 시간은 오히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말하는 법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한 번에 풀어내려 하면 대부분 대화가 싸움으로 번집니다. 대화의 핵심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느낀다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늘 무관심했어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외롭고 소외감을 느꼈어라고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방어적이 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기 쉽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랜 부부는 결국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랑의 불꽃은 꺼질 수 있지만 우정을 다시 태울 수 있다면 평온한 노년이 가능하다. 이 말처럼 부부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새로운 규칙과 약속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 상담은 단지 젊은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상담을 통해 감정을 정리하고 각자의 기대를 다시 세우면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송이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참거나 이혼만이 답이 아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함께 살면서도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 같이 살면서도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게 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볼까요? 사연을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9살,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집장만, 노후 준비까지 누구보다 부지런했죠. 그런데 정작 부부로서의 대화와 정은 서서히 말라버렸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는 작은 문화센터에서 일을 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 각자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걸까? 친구처럼도 연인처럼도 심지어 가족처럼도 느껴지지 않는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면 자식들이 받을 충격과 사회적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란이라는 주변의 말이 이미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건 묵묵히 참고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이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사랑은 익숙함으로 변하고 함께했던 이유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아이들의 독립과 함께 부부만 남게 되고 이때 갑자기 관계의 공허함이 부각됩니다. 젊을 때는 아이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느라 서로에게 깊이 집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남은 건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뿐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고립입니다. 함께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분노와 냉담 그리고 우울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엇인가라는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 역시 퇴직 후 내 존재가 집안에서 사라졌다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럴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배우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 기술과 선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없이는 남은 삶이 적막해질 뿐입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뜨거운 연애 감정을 되살리자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에게 기대했던 역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길 기대하거나 아내가 젊은 시절처럼 나를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놓아야 합니다. 대신 새로운 계약을 맺듯 우리 이렇게 지내자라는 합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상담을 통해 작은 합의를 새롭게 세우면서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부는 아침 식사는 각자 챙기고 저녁은 함께 먹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서로의 하루를 묻지 말되 주말에는 함께 산책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합의가 쌓이며 부부는 다시 평화로운 동반자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감정이 깊이 상해 대화조차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는 중립적인 제3자를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담가, 가족 모임의 중재자,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지인 등 감정의 폭발을 막아주는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서로에게 덜 지치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은 완벽한 부부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합의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변화한 한 시니어 부부의 사례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들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8해가 된 정수현, 박정희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 서로를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정수현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한마디를 나누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고, 이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사소한 말다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집니다. 박정희 씨도 울먹이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대화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내가 평생 해준 걸 다 잊은 것 같아요.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숨이 막힙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은 노년 부부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이혼은 선택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문제,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 세상의 시선이 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싸우며 지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하지만 덜 지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상담에서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정수현 씨는 편안한 노후라고 했고, 박정희 씨는 존중받는 삶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결혼 수십 년 만에 처음 나온 솔직한 한마디였죠. 이후 저는 두 사람에게 관계 재설계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관계 재설계란 이제까지의 부부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계약을 다시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걸 함께하려 애쓰는 대신 각자에게 필요한 거리와 존중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첫 단계는 생활 분리였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하루 일정은 가능한 한 각자 꾸리도록 했습니다. 정수현 씨는 오전에 친구들과 등산을 다니고 박정희 씨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일정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의 질 개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대부분 잔소리와 비난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 긍정의 말 나누기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오늘 당신이 차려준 밥이 맛있네. 오늘 산책이 즐거웠어. 이처럼 사소한 칭찬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갈등을 안전하게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예전엔 싸움이 시작되면 끝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면 대화를 중단하고 각자 방으로 들어가 30분간 감정을 가라앉힌 뒤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큰 싸움을 막아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결혼 초처럼 사랑하지는 않지만 평화로운 동반자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정수현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고도 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박정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남편을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남편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좋은 결혼이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걷는 일이다. 이 말처럼 노년의 부부관계는 서로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혼은 싫지만 지금의 결혼 생활도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결혼을 끝낼 필요 없이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대화를 시도하고 생활을 분리하고
서로에게 최소한의 존중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과정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첫 대화의 문장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 내어 말해야 한다면 어떤 말부터 꺼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대화만 시작하면 싸움이 납니다. 이럴 때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의 첫 문장입니다. 노년 부부가 대화를 시도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어조로 시작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이래?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말들은 문을 열기도 전에 닫아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우리 관계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 내가 요즘 힘든 점을 이야기해도 될까? 혹은 당신과 더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을 솔직히 나눠보고 싶어. 이런 문장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대화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그 다음은 듣는 태도입니다. 많은 부부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말을 곧바로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부부관계에서는 이제 승패를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느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 이 한마디만으로도 수십 년 쌓인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지킬 새로운 약속 만들기입니다. 정수현 씨 부부가 했던 것처럼 작고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서로에게 하루 한 번 칭찬하기, 싸움이 시작되면 30분간 휴식하기, 주말에는 각자 원하는 시간을 보내기 같은 약속입니다. 이 작은 합의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약속들이 한쪽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렇게 해보자라는 형태여야 합니다. 관계는 여전히 둘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의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동료가 되어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과 열정이 관계를 움직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동반자적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삶이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 남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노년의 불안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고 자신만의 친구나 취미를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예방합니다. 오히려 너무 붙어 있지 않기가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상담 사례를 더 들려드릴까요? 김병수, 이경희 부부는 결혼 45년 만에 심각한 갈등 끝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부부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을 갖고 난 뒤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병수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화내는 일이 줄었어요. 내 공간이 있으니 다시 대화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경희 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됐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 싸우기보다 가끔 거리를 두니 오히려 그 사람이 고마워지더군요. 우리는 자주 부부라면 끝까지 함께 모든 걸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좋은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 너무 멀면 단절이 되지만
너무 가깝다면 숨이 막힙니다. 노년의 부부에게도 이 균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이혼은 두렵지만 현재의 관계도 버겁다고 느끼신다면 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문장을 바꾸고 서로를 경청하고 새로운 약속을 세우며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혼하지 않고도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화를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기술과 감정 관리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에게 다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부가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도 금세 좌절하는 이유는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 배신감, 말하지 못한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면 평화로운 동반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감정부터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잘못만 바라보다가 정작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할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깨닫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존중 혹은 인정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는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예전 일부터 다 털고 가자 하며 수십 년 전의 상처를 끝없이 꺼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결혼 생활의 갈등 중 약 70%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지우려 하기보다 그냥 우리 사이에 이런 흔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독립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모든 행복을 상대에게만 의지하면 갈등은 커집니다. 내 삶을 채우는 취미, 친구, 일상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김병수 씨가 등산 모임을 시작하고 박정혜 씨가 문화센터를 다니며 변화가 생겼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서로가 전부가 되지 않아도 각자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관계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작은 친절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칭찬과 감사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당신이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이 나이에 칭찬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생각은 관계를 더 메마르게 합니다. 오히려 작은 친절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잇는 힘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끓인 국이 참 맛있네. 고마워. 당신 덕분에 하루가 편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 번째는 갈등이 터졌을 때 잠시 멈추는 용기입니다. 감정이 폭발하면 누구나 상처 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만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조금 후에 이야기하자. 이 한 문장만 해도 싸움이 큰 상처로 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잠시 멈추는 습관은 관계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한 상담에서 만난 이영호, 정은숙 부부는 결혼 50년 차였습니다. 두 분은 더는 싸우고 싶지 않다면서도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은숙 씨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나는 평생 희생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나름 힘들었을 거란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걸 알게 되니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이영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너무 늦게 배웠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해보려 합니다.
그날 두 분은 손을 맞잡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두 사람의 남은 삶을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철학자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년의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도 변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답은 가능하다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서로를 바꾸려는 투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작은 친절을 회복하고 새로운 거리를 인정하며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실천들을 어떻게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주변 가족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이 자녀와 손주에게까지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혼도 싫고 함께 살기도 힘든 부부가 평화로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는 벽처럼 느껴질 때 이혼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일 다투며 사는 것도 힘든 현실. 이것이 많은 시니어 부부가 겪는 공통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실천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각자의 생활을 분리하고 존중하는 것. 함께 살되 하루를 온전히 공유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은 줄어듭니다. 둘째, 대화의 첫 문장을 바꾸는 것.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어로 시작하면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셋째, 경청과 작은 친절의 회복.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사소한 고마움과 칭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년간 굳어진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감정의 독립을 연습하는 것. 행복을 전부 상대에게만 기대하지 않고 취미, 친구, 나만의 삶을 가지면 부부 사이의 긴장과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다섯째,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려 애쓰지 않는 것. 다시 꺼낼수록 상처만 커질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 평화롭게 보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결혼을 다시 정의하는 용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열정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관계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동반자, 동료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으로서 서로를 지켜주는 새로운 관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이 말했듯 좋은 결혼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인정하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우리는 너무 멀어졌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작은 실천들,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첫 문장을 바꿔보는 것, 잠시 멈추고 감정을 다스려 보는 것, 혹은 하루 한 번 고마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다시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려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서로에게 건네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평화롭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한 밤의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